독일, 룩셈, 캐나다 4인 가족 라방 Q&A 델문도라는 분께서 올려주셨어요. 고민, 객관적으로 쓰고 보니 자본도 없고 월 수익도 낮네요. 그냥 한국에서 애나 잘 키우고 월 수입 1,000만 원 이상 될 때까진 이민이고 뭐고 생각하지 말까요? 자본과 소득을 늘린 후에 고민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자본과 소득 늘리는 데 집중하고 이민 준비, 외국 이직, 외국어 학습, 외국 창업에 들이는 시간은 잠시 없애는 게 우선순위일까 싶어서요. 곧 40살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 나이 들수록 심리적으로도 소극적으로 변하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호르몬이 변하죠. 해외 이민 생활에는 에너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더 늦으면 못할까 걱정되어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와중에도 젊은 것을 무기로 도전해볼까 하는 건 무리수일까요? 현재 소득 수준으로 누리는 삶의 질은 사실 한국이 최고라고 판단합니다. 자가의 방셋, 안전한 치안, 적당한 직업소득, 교육환경, 의료 수준 등 제가 혹시 쓸데없는 유럽에 대한 로망이나 비현실적인 것에 꿈에 찬 것은 아닌지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캠핑이나 하우스라이프에 대한 로망은 없습니다. 더 좋은 교육 여건, 자녀, 엄마 본인, 독일의 철학적 관점, 체득 및 삶의 질, 오로지 그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론은 여기 나오네요. 남편분은 37세, 부인, 아내분은 36세, 자녀 초2, 남아, 자녀 2, 7세 여아, 자녀들 4인 가족, 전형적인 87년생이시고 인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의료 제조 수출 전문기업 10년 경력, 현재 야근이 잦고 근무 환경이 안 좋아짐. 여기서부터 이미 결론이 나지 않나요? 요즘도 야근을 하는 데가 있나요? 한국도 요새 야근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군 생활할 때 빼놓고는 야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국계 대기업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IT 기업에서 이제 뭐 영업, 마케팅 뭐 이런 거 담당자를 했는데 저희는 맨날 사우나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원래 영업 담당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적인 삶, 라이프스타일을 갖게 된 이유가 저는 옛날부터 자기 책상이 없었어요. 믿기지 않지만 2000년대 초반에도 IBM, 뭐 SAP 이런 데 가보면은 자기 책상이 없어요. 직원들 웬만해서 무슨 뭐 유명한 컨설팅 펌, 회계 뭐 빅4 이런 데 가보면은 자기 책상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고객 사이트에 나가가지고 뭐 컨설턴트로 뭐 업무 프로젝트 수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업 담당자들은 주로 낮에는 놀아요, 사우나에서. 저는 그런 영업을 잘 안 했는데 저희 리셀러들이 그런 걸 주로 했었는데 낮에는 되게 사우나에 모여가지고 그 전날 먹은 술 해독하고 있고 사우나에 모여가지고 찜질방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빈둥거리고 있다가 호텔 사우나 이런 데 가고 있다가 점심 때 되면은 뭐 고객 만나서 점심 먹거나 저녁 때 가면은 또 고객들 만나서 뭐 저녁 먹고 법인카드로 다 뭐 없어도 가고 막 그랬단 말이죠. 저는 잘 안 갔어요. 저는 술을 못 먹으니까. 근데 지금 2024년 이 시점에도 지금 10년 경력자가 야근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게 다들 그렇게 옆에서 주변에서 그렇게 다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그거에 만족해서 잘 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에 만족해서 살면은 뭐 그게 최선인 거고. 근데 그거가 싫다. 나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 나도 1년에 6주 휴가 1년에 6주씩 휴가 쓰고 6주는 못 쓰더라도 어디 4주라도 휴가 빵빵하게 한 달씩 휴가 갔다 오고 해보고 싶고 아이들하고 맨날 뭐 저녁에 같이 저녁도 먹고 주말에는 어디 뭐 놀러도 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국에 남아있든 말든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 어떤 뭐 개인적인 무슨 뭐 저랑 무슨 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맨날 경력 10년에 아직도 야근에 시달리고 있고 근무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 하소연을 하고 있으면은 뭐 요새 그런 말 있잖아. 알바노. 뭐 어쩌라고.
누칼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자 인서울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과를 입학하고 졸업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면은 제가 맨날 하는 무슨 뭐 AICPA 이 정도 자격증은 누구나 딸 수 아니 누구나는 이거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제통상학과면은 AICPA 정도는 자격증 한 1, 2년, 2, 3년 빡세게 공부하면은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물론 이제 회계사도 야근을 해요. 막 분기별로 야근하고 연말에 야근하고 대신에 뭐 빅4에서도 야근을 해요. 해외에서도 심지어. 하긴 하는데 그거 야근하면은 그거를 100% 보상을 해준다고요. 대체 휴가로 원래 1년에 6주 휴가인데 야근을 해가지고 뭐 몇 시간 더 일했다. 그러면은 휴가가 7주, 8주로 늘어나는 거예요. 대체 휴가를 주니까. 그러니까는 약간 비수기 때 한 달씩 휴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기지 않지만. 네. 아무튼 영어 능력 개인 축축으로 B2에서 C1 정도 엄청난 영어 실력이잖아요. 이거 이 정도면은 그냥 AICPA 같은 거는 그냥 공부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시카고에서 10개월 체류 경험. 야, 시카고에서 어디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카고 대학교에 가가지고 무슨 뭐 파생 파이넌스 뭐 이런 거 인터내셔널 파이넌스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시카고에 응? 그 시카고 시장이 있잖아요. 파생 상품 전문 막 빅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목표로 삼으라 이 얘기예요.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그리고 프랑스어도 기초할 줄 알고 영어도 아니 일본어도 기초할 줄 알고 중국어도 기초할 줄 알고 가처분 현금 6,500만 원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 시세 13, 14억 모기지 29년 아이고 그래도 하여튼 뭐 14억 이 중에 뭐 얼마를 대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뭐 한 반 정도 대출 해주나요 요새? 한 60% 대출 해주나요? 충분하게 자산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야근 10년 하면서 자산을 모은 거잖아요 이 정도 연소득 회사 근로소득 세후 월 470만 원 정도 네. 아이들 아직 어리고 그래서 이민 희망 국가 캐나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현재 경력과 매치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캐나다에 많고 스웨덴에는 H&M과 이케아가 있으므로 잡 오퍼가 간혹 있음. 딱히 이민에 대해 희망하는 나라가 없음. 안정적으로 생계 유지 및 안정적 치안 속에 살 수 있는 나라가 중요함. 자, 여기서 이거를 국제통상학과면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섬유 비즈니스는 부가가치가 낮아요. 한국의 섬유 산업이 사실은 다 망했잖아요. 대구에 있었던 회사들 다 어디 뭐 중국으로 부산에 있었던 회사들 뭐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중국에 있었던 회사들마저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로 가고 있다고요. 아니면 뭐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봉제 공장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부가가치가 낮은 이거는 노동력, 인건비를 빨아먹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저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어디 사우나에서 펑펑 놀면서 일했었다고. 왜 그러냐? 저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장사를 했거든요. 라이센스 하나에 싼 거는 몇 백만 원, 비싼 거는 몇 천만 원, 진짜 비싼 건 억 단위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몇 개 팔면은 라이센스 몇 개만 팔면은 장사 끝이에요. 소프트웨어 이미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예요. 그거를 한국에서 CD 하나 더 팔아요. 그거 원가가 얼마겠어요? 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판 거 그냥 판공비? 판관비라고 하나? 법인카드로 한국에서 생긴 매출을 법인카드로 다 써도 본사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매출만 자꾸 뭐 프로핏은 얼마 안 남았네.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자, 전 세계 시가총액 1, 2, 3위가 어디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요. 그나마 엔비디아는 실물이라도 있죠. 그리고 애플도 물론 전화기를 팔지만 클라우드가 훨씬 크잖아요. 애플 그 고객을
락인하는 이 비즈니스가 크니까는 애플의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하드웨어 파는 게 있지만 대부분 윈도우 무슨 워드 뭐 이런 아니면 기타 무슨 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 둘러보세요. 의류 회사가 있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 이민을 도전을 할 때는 내 경력을 살려서 이득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거는 꼭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경력 10년에 야근까지 하는데 연봉 세전 연 7,500, 뭐 나쁘진 않아요. 사실 한국의 일반적인 그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직원들의 그 소득 이걸 고려를 하면은 평균을 내보거나 뭐 중위소득을 고려하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 정도 영어 실력에 뭐 인서울대학교에서 뭔가 국제통상학을 공부해가지고 졸업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라면은 만약에 내가 어디 증권회사에서 10년을 근무했다, 은행에서 10년을 근무했다, 아니면 AI CPA라도 취득을 해서 어디 외국계 어디 막 조그만 회사에서라도 10년을 근무했다. 모르긴 몰라도 이거보다는 연봉이 높았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라도 해외에서 뭐 미국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뭐 어디 호주가 됐든 근데 이제 캐나다나 호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이에 캐나다나 호주에서 대학원 다니고 뭐 취업을 시도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나마 독일 룩셈부르크는 뭐 자기 자본을 들이든 뭐 대학원을 현지에서 공부하고 어떻게 하든 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더군다나 자녀가 둘의 배우자까지 있으면은 확실하게 영주권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조건이라면 저라면은 이제 제 사촌 동생 뻘이신데 제 사촌 동생이라면 독일 이민을 먼저 1순위로 권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국제통상학과라면은 뭐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든 아니면은 뭐 독일어를 공부해서 독일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든 사실 독일에서도 미국 회계사 자격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혹은 뭐 통상학과 뭐 무역을 많이 했으니까 무슨 관세사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통관 에이전트 이거 자격증이 독일에도 있고 뭐 EU 통관 관련된 규정들이 아주 그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만한 게 많아요. 그리고 부인분은 뭐 전공이 어떻게 되셨죠? 부인분 내용은 딱히 안 나와 있는데 저는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이거를 했으니까 이거를 이어나가고 싶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내가 발을 담그고 있는 업종 이 분야가 부가가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안타깝지만 뭐 모르죠. 뭐 어디 루비통이나 뭐 에르메스 뭐 이 정도 가면 좋은데 쉽지 않거든요.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브랜드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사회, 문화, 철학, 가치관, 뭐 컨슈머 비헤이비어 뭐 이런 것들을 모르겠어. 아시아 쪽 컨슈머 비헤이비어는 내가 잘하니까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내가 노동시장 경쟁력을 뚫고 가기가 통상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항상 수리적인, 개량적인 이런 쪽을 노려야지 승산이 높아지는데 저는 하여튼 알려주신 조건이면은 독일이든 룩셈부르크든 근데 독일이 알려주신 조건에선 독일이 제일 유리해요. 독일 같은 데서 이민을 진행을 하고 AI CPA 같은 거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 그다음에 독일어도 뭐 한 B1 정도까지 만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취업 제가 보장해 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 연봉 7,500 정도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단기간 내에. 그 절차들만 따르면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연봉 10만 유로, 20만 유로 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은 아예 꿈도 못 꿔보는데 알려주신 요 조건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막내 동생이 저기 어디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서 무슨 뭐 섬유공학과 뭐 이런 거 나왔다고요. 잠사학과 뭐 이런 거 옛날에는
맞나? 섬유공학과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나왔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런 섬유 관련 회사에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그냥 옛날 생각을 하고 그런 섬유공학과를 보낸 거예요, 막내를. 근데 섬유공학과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똑같은 부가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나와가지고 뭐 취업이 되겠냐? 호주 나 따라서 호주 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다녔던 대학원에 뭐 호주에서 꽤 좋은 학교로 쳐주는 학교예요. 거기 대학원에 입학을 시켜줬어요. 근데 1학기에 F를 많이 받아가지고 졸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조금 떨어지는 학교로 옮기자. 조금 떨어지는 학교에 회계학과, 그러니까 회계를 전공을 시켰어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회계 해가지고 겨우겨우 졸업을 했어요. 호주에서도 좀 떨어지는 학교. 그래서 호주에서 회계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연봉이 한 10몇만 유로 돼요. 아 10몇만 불 돼요. 제가 맨날 무슨 뭐 일 시키면 회계 잘 못하는데 그냥 받아가지고 회계사에 넘기는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회계 법인에다가 뭐 넘기는 이제 이 사람은 인하우스 제 막내 동생은 인하우스 회계사고 인하우스 회계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법인에다가 회계 장부 넘겨가지고 관리하고 뭐 감사받고 뭐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봉이 10몇만 불이에요. 근데 인서울에서 국제통상학과 나왔으면은 섬유공학과 출신보다는 숫자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라면은 제 사촌 동생 뻘인데 저라면은 AICPA 공부해라. 그리고 뭐 자금이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자금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뭐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영주권 받고 정착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아이들 교육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시킬 수 있으니 거기서 일단 비용이 세이브가 되고 또 AICPA 취득하고 영어 공부 좀 더 세련되게 하고 뭐 독일어 뭐 한 중급 정도 하면은 독일 내에서 연봉 뭐 한 8만 유로, 7만 유로로 취업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제가 AICPA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독일 내에서 정말 100% 취업을 시켰거든요. 뭐 연봉 조금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부인분은 뭐야? 부인분께 하여튼 없는데 아무튼 부인분은 뭘 전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밑에 나오는군요. 그리고 또 시계 전문가라서 종종 시계를 사고 파는 것으로 부수입이 있음. 본인이 아토피로 인하여 피부과를 주기적으로 다녀야 하고 소프트워터가 나오는 지역이면 더욱 좋겠음. 더위에 약하고 추운 날씨 선호 MBTI. 저는 이거 MBTI 이해를 못해요. AI 신기술 관심이 많으나 회사 야근 및 육아와 가정을 돌보다 보니 자기 개발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함. 시계 뭐 독일에서 뭐 롤렉스를 사고 팔든 괜찮죠. 스위스 가서 사오면 되니까. 물론 스위스 간다고 롤렉스를 쉽게 살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유럽에 이런 그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기는 해요. 유럽에도 그 어디다가 이렇게 그 리스트 올려놓으면은 연락이 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막 서브마리너 이런 거는 잘 안 오는데 그 요트 마스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요트 마스터는 가끔 연락이 오는 것 같고 서브마리너는 너무 줄이 길어서 기회가 안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소프트워터 이거는 연수기를 달면 돼요. 이거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유럽의 물이 그 칼크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센 물이 맞아요. 하드워터가 맞는데 근데 대부분의 집에 연수기를 지하에 가보면은 연수기가 이미 달려 있거나 그걸 근데 그거를 또 그 세입자들이 뗐다 뺐다 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집에는 자기가 직접 그거 설치하면 돼요. 연수기를. 그러면은 센 물이 부드러워지다 못해 아주 정말 부드러워서 막 거품 잘 나는 그런 물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거는 연수기를 그냥 달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아토피로 인한 피부과 이거 아토피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한국을 떠나는 순간 아토피가 없어지기도 해요. 제가 뭐 무조건 없어진다는 건 아닌데 되게 그 제 블로그에도 이미 올려놨는데 한국에는 그 시멘트 자체가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들이 많아가지고 아파트에 사시면은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상한 공기
유해 공기들로 인해서 아토피가 더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냥 어디 태국 동남아시아만 놀러 가도 아토피가 싹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주, 캐나다 이런 데로 가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아토피의 원인이 뭐 고양이 털인 경우도 있고 강아지 털인 경우도 있고 뭐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런 시멘트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인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가 뭔지 원인은 더 찾아봐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뭐 아토피나 인한 뭐 이런 트러블이 있으면은 독일에서 약 타면 돼요. 약값이 아무리 비싸도 독일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약이 뭐 30일치, 90일치를 받아도 6유로 80인가? 6유로 50인가 밖에 안 내게 돼 있다고요. 진료비는 공짜고. 그리고 부인분은 36세, 역시 수도권 대학 4년제, 중국어 통번역, 부전공 국제경영, 중국어 중등교원 자격증. 똑같이 이제 의류 기업 다니시다가 퇴사하셨고, 영어 실력 아마 어디 뭐 외대 나오셨는지 영어도 잘하네요. B2. 런던에 5개월 체류 경험. 해외 봉사 활동에서 통역 담당. 이분 부인분도 영어 잘하잖아요. 심지어 중국어 C1, 프랑스어 A1, 독일어 A1, 스페인어 A1. 마찬가지예요. 부인분도 똑같이 AICPA 공부하세요, 그냥. 그리고 연소득 월 90, 100만 원, 연 1000만 원 순수익. 이런 온라인 줌 수업으로 하는 거는 내가 어디가 있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꼭 남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민 희망국가 룩셈부르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3국. 그러면은 순위는 독일이 1순위예요. 왜냐면은 가장 적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이민이 가능하니까. 2순위는 북유럽에서는 노르웨이예요. 그다음에 3순위는 룩셈부르크. 근데 룩셈부르크는 5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면은 제가 섣불리 권해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민법이 바뀌는 바람에 룩셈부르크도 나쁘지가 않게 돼버렸어요. 예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예산의 대부분에서 4대 보험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보다 오히려 적어요. 룩셈부르크가 세금 4대 보험이 낮거든요. 그래서 룩셈부르크도 적극 고려를 해보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류 제조 뭐 이런 수출 전문 기업으로는 취업이 안 돼요. 그냥 AI, CPA 공부하고 뭐 PwC나 딜로이트나 뭐 언스트영이나 KPMG나 이런 데 어플라이 하는 게 좋아요. 엄마는 뇌인지과학 및 정신과 쪽으로 의과대학 본과 진학을 원함. 아, 이건 너무 과한데. 가능하기는 한데 공부를 하고 뭐 내가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은 가능하기는 한데 이거는 가성비가 안 좋아요. 나이 거의 40은 안 됐지만 30대 중후반인데 너무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그러니까 비용은 뭐 의대 비용이 학비가 공짜라고 하더라도 6년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학 공부까지 뭐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이거는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녀는 큰아이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적성을 찾으면 예술, 과학, 뭐 둘째는 뭐 첫째, 둘째 다들 아직 어려서 뭐 그 장래 희망은 계속 바뀌어요. 초이 아들은 ADH와 경계성 지능이 있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음. 본인 관심 분야에 있어서 집중력은 뛰어나서 3시간 넘게 열정이 지속. 약을 안 먹으면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은 모습. 예, 이런 경우에 특히 더 한국을 떠나는 게 좋죠. 한국식 교육에 안 맞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ADHD가 있다. 아, 그래서 정신과 쪽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군요. 해야죠. 아마 이게 뭐 외대 출신이고 어학 공부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독일어 같은 경우에 올인을 해보면은 C1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외국어로 C1을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면은 또 다른 언어로 C1을 만드는 게 아예 처음 그런 도전을 해보는 사람들보다는 수월한 편이에요. 왜냐면 내가 저기 어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몇 번 가봤어. 그러면은 저쪽
다른 베이스 캠프도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가요. 근데 거기를 아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아예 꿈도 못 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의 직업을 어떻게 정하고 비자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느냐. 반대, 신분을 먼저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어떤 추가 학업을 통해서 어떤 추가 어학 공부를 통해서 남편분이 직업을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선취업 후 비자가 아니라 선비자 후 취업이에요. 먼저 신분을 안정시켜야지 취업이 잘 되고, 남편분 같은 경우에 저는 AI CPA 같은 거 공부하시는 게 더 좋다.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산업에 내가 이미 그동안에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입했으니까 그걸 손절매를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손절매를 하고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 주요한 건 이 거주 문제, 가족 기숙사를 허락하는 독일 대학이 없어요. 기숙사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따로 내가 집을 얻어야 돼요. 한번 우선순위 TNA,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순서가 지금 다 신분부터 안정을 시켜야 돼요. 더군다나 자녀가 둘이다. 그럼 그 아이들 학교 입학하고 양육수당 받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 공보험 들고 하려면은 신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첫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ADHD 뭐 이런 게 있는데 의사 처방도 받고 뭐 필요하면 약도 먹고 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뭐 특수교육 뭐 이런 게 혹시라도 필요하면 그것도 받고 뭐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지원도 받고 하려면은 최소 블루카드 혹은 일반 취업 거주 허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먼저 트랙이 하나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남편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AI CPA 같은 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나는 이거 싫다. 뭐 나는 그래도 의류 쪽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하든 그 다음에 그게 되려면 영어 뭐 지금 실력 충분한데 뭐 독일어 같은 거 뭐 초급 중급 더 뭐 취업을 시도해보고 이걸 계속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아니면 쌤이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AI CPA 같은 거 공부해가지고 회계, 재무, 금융, 파이낸스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나갈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즉 신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 현지에서 고소득 전문직으로 나가는 경로 한 가지, 두 가지가 따로 또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부인분이 우리 첫째의 어떤 ADHD라든가 또 본인 스스로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나는 좀 공부를 평생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뒷바라지를 잘하고 나도 그런 쪽의 연구를 하는 게 평생의 나의 목표다, 목적이다. 이게 어떤 나에게 뭐 종교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나에게 준 어떤 과업인 것 같다. 그러면은 하는 게 좋아요. 요 목적이라면은 룩셈부르크보다는 독일이 나아. 왜냐면은 룩셈부르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이런 특수한 어떤 뭐라 그러죠? 뭐 이런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구 60만의 나라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와 인구 8천만 이상의 나라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의대 가겠다. 룩셈부르크에는 의대가 없어요. 예과만 있고 본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로 가야 돼요, 결국. 다만 이제 어차피 자금을 투입하고 내 비용을 들여서 세금 4대 보험 내면서 처음에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그런 면에서는 룩셈부르크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무조건 독일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뭐 국경 넘어서라도 뭐 의대 다니려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쪽을 다 보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큰 방향부터 다시 재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